8년 전에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님의 국회의원 진출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그 국회의원 나간다고 위안부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8년 후 정작 윤 당선인은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톱뉴스 주제입니다. 그럼 8년 전에 왜 막았었을까? 8년 후인 지금 왜 출마했을까? 궁금합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안 된다. 할머니가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국회의원 되는 것도 사람이 책임을 줬으면 책임을 완수해야지요. 대통령을 한다 해도 저는 그 윤미향이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30년 안에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윤미향이를 자꾸 얘기했지 다른 건 모릅니다. 8년 전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님을 막아선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 내용,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년 전 무슨 일이? 2012년 3월 8일 이용수 할머님이 민주통합당 비례 출마 선언 기자회견 직전에 윤 당선인과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윤 당선인이 만류를 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기분 나빠한다. 그러자 이용수 할머님이 다른 할머니들이 왜 기분 나빠하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위안부 문제는 해결하고 죽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할머니 그건 국회의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윤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님에게 막아서요. 근데 할머니 그거 국회의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용수 할머님이 다른 할머니들이 뭐 하는데 기분 나빠하느냐. 걱정되면 할머니 건강 걱정된다고만 하면 된다. 아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용수 할머님은 윤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님 본인을 건강이랄지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막는 걸로 말리는 걸로 아마 해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은 결과적으로 비례 후보에 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진명 기자, 8년 전에 녹취록이 지금 공개됐어요. 그때 당시 8살이 어린 지금보다 윤미향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님의 출마를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그런 건 국회의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왜 8년 후 본인은 나온 거죠? 같은 이유로.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돌려주고 있는 거죠. 책임을 자기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건 해결하지 못한 채 본인은 국회의원 나가는 게 어떻게 정당하냐 이런 문제를 다시 돌려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위안부 문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했던 게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당사자 중심이라고 봐야겠죠. 당사자의 목소리,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위안부 문제 해결할 때 나왔던 목소리인데 8년 전에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내가 직접 국회의원에 돼서 직접 일본한테 사과를 받아내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그땐 윤미향 당선자가 다른 할머니 싫어합니다 라고 해서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8년 뒤에는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 당선자가 됐는데 이 일은 물론 8년 전에도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나이가 84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령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꼭 뭐 피해자 당사자를 배제하고 뭐 윤미향 당선자를 나중에 발탁해주고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분명히. 예. 그랬을 텐데 어쨌든 이 사건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이 정의연 문제의 핵심이 대리인이 주인 행세를 했던 거다. 다시 얘기해서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중심에 서고 그것을 독점하면서 회계의 불투명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오히려 피해 할머니들 목소리가 실종돼 버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진 문제가 결국은 정의연이 위안부 활동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었는데 결국 이 장면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국회의원이 본인이 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대리인 윤미향 당선자가 만류를 하고 대신 윤미향 당선자는 아무런 문제 해결 없이 국회의원에 나가겠다 해버리고 이 모습 자체가 저희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중앙일보 오원석 기자의 기사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기자는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윤미향 당선인은 8년 전 이 할머니가 국회에 진출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말렸으면서 자신은 꼭 같은 이유로 21대 총선에 출마한 셈이다. 민주당 역시 당시 위안부 피해자 본인이 비례대표에 응모했을 때는 탈락시켰으면서 피해자들의 대리인격인 윤 당선인에게는 비례대표 공천을 준 것이 된다. 라고 오원석 기자는 중앙일보 기사에 쓰고 있는데 박정아 대변인, 네. 윤미향 당선인이
8년 전에 이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용수 할머님을 막았던 그 이유를 본인도 알 텐데 만약에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번에 비례대표에 출마를 했을까? 그때 기억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이제 다 그때, 그러니까 8년 전에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한테 했던 얘기도 진심이었고,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하고 있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진심이다라는 걸 믿고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엔 나의 영달, 나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나 국회의원 되겠소라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8년 전에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의원이 됐어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국회에서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을 거고,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현재 가서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국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예. 결국에는 당신은 안 되고 나는 되는 거는 결국엔 나만, 내 욕심만 내가 채리고자 하는 거니까 할머니는 하지 말고 내가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와서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배신자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인데, 저는 뭐 최근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이 민주당 쪽이나 이런 데서 이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돌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글쎄 과하다, 안타깝다,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